히말라야 산맥의 품에 안긴 작은 나라 네팔.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룬. 평범한 농가의 아들로 자란 그는 1950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한국 전쟁이었죠. 당시 불과 20살이었던 아룬은 운명을 바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작은 나라의 청년이 더 작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결심. 그 결심이 7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룬입니다. 올해 93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1950년 여름, 저는 네팔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들판을 가꾸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며 저와 제 동생들을 키우셨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남의 나라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네팔 같은 작은 나라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겼죠. 하지만 며칠 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 참전 군인을 모집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젊은이들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누군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정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나가야 하느냐며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청년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같은 또래 친구 5명이 저와 함께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약속했습니다. 함께 가서 함께 돌아오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드디어 네팔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인도를 거쳐 배를 타고 며칠을 항해한 끝에 우리는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팔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바다 냄새와 함께 전쟁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부두에는 각국에서 온 군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 네팔 청년들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 1950년 겨울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네팔도 추운 나라이지만 한국의 겨울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특히 함경남도 장진호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영하 30도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 우리는 매일 생과 사의 경계를 오갔습니다. 총을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통의 물은 딱딱하게 얼어붙었고 담요는 얼음 덩어리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적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후퇴로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길목을 적에게 내주면 아군 전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대장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버텨라. 우리가 여기서 막지 않으면 더 많은 전우들이 죽는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산울림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함께 싸우는 동료들을 보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네팔에서 함께 온 친구들뿐만 아니라 미군, 영국군, 터키군,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제 옆에서 싸우던 친구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네팔에서 함께 온 람바하두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룬아,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거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사람들에게 전해주거라.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전투는 사흘 밤낮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부대의 절반이 넘는 병사들이 쓰러졌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원군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성공적으로 후퇴로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함께 네팔에서 온 5친구 중 2명이 그 추운 땅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총성이 멈췄습니다. 살아남은 저희들은 서서히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살아남았을까? 왜 더 좋은 사람들, 더 용감했던 친구들은 그 차가운 땅에 남아있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향 네팔에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영웅들은 모두 한국 땅에 묻혀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며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셨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것은 반드시 후세에게 전하라는 명령이다. 죽어간 전우들이 저에게 맡긴 임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과 역사를 주로 가르쳤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은 자유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느냐? 세상에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같은 작은 나라였지만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들을 도우러 갔습니다. 우리 네팔의 청년들도 그 대열에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7월 27일이 되면 저는 혼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향을 바라보며 죽어간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람바하두르야, 크리슈나야,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너희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0년, 20년, 30년. 한국 전쟁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특히 네팔 같은 작은 나라의 참전 사실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심지어 네팔에서조차 우리의 참전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단에서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한국 전쟁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찾을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몇 가지 기념품들이 있었거든요. 낡은 군복 조각, 부산항에서 찍은 사진, 전우들과 함께 나눠 먹었던 군용 초콜릿 포장지. 이런 작은 증거들이 제 이야기가 사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살아있는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는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용감한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이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한국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한국 사람들은 의리를 중시하는 민족이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낼 것이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 하지만 저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제가 왜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네팔 정부에서도 가끔씩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가끔 다뤘지만 대부분 국내 문제에 밀려 묻혀버렸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전우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023년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마을 학교에서 손잡벌 되는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 이장님이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저를 찾으셨습니다. 아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니요? 70여 년 만의 말입니까? 이장님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데 그때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특별히 초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를 기억한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간직해온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네팔 정부 관계자가 직접 저희 마을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룬 선생님,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아룬 할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네요. 사람들은 저를 둘러싸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네팔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작은 나라 청년이 지켜낸 자유가 오늘날 역사로 돌아왔다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기자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0년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죽어간 전우들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2023년 5월 저는 생전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워싱턴 D.C.의 펜타곤에서 열리는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군의 최고 영예인 명예훈장이 랄프 푸켓 대령에게 수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랄프 푸켓 대령은 한국 전쟁 당시 제가 싸웠던 그 장진호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었습니다. 93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서 계신 모습을 보니 70년 전 그 추위 속에서 함께 싸웠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미군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 한국은 정말로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윤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자유롭고 번영하는 한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저를 포함한 각국 참전 용사들은 한국 대통령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팔에서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희생을 한국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70년 전 죽어간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람바하두르와 크리슈나가 제 곁에 서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아, 들었지? 한국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고 했어. 우리가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한마디가 제 인생의 모든 의미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사상 최초라는 헤드라인이 각국 신문에 실렸습니다. CNN, BBC, NHK 등 주요 방송사들도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의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70년 전자국을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을 잊지 않고 찾아가는 한국의 모습에서 진정한 우방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사설이 여러 신문에 실렸습니다. 네팔에서도 이 소식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팔 타임즈는 우리 할아버지가 옳았다는 제목으로 저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는 제가 70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한국 전쟁 이야기를 들려준 것, 그리고 한국이 언젠가 우리를 기억할 것이라고 믿어온 것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보여준 큰 의리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인도의 한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성숙한 국가임을 보여주었다고 썼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한국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과거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한국의 모습에서 높은 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지켰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 흘려 지켜낸 나라의 보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네팔의 젊은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고집 센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라고 여겼던 아이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한국이 할아버지를 찾아왔네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저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네팔 정부에서도 저를 초청해서 공식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한국 대통령이 건넨 감사 인사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2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젊음을 바친 한국은 이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40년 넘게 가르쳤던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이에게도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한국 대통령님을 만나셨어요? 한국이 정말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저는 마치 70년 전의 젊은 교사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기념품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기념패, 한국어로 쓰인 감사 편지,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사진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어로 고맙다는 말이 뭐예요? 한 아이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서툰 발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따라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싸웠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죽어간 전우들의 영혼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늘 그랬듯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히말라야의 봉우리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람바하두르야, 크리슈나야, 들었지? 한국이 우리를 찾았어.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주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친구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아이들이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룬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예전과 똑같은 인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존경과 사랑이 예전보다 더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미래들이여. 그리고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기억했고 저는 한국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나라에서 온 청년의 희생이 한국을 지켜냈고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그 희생을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의리, 우리의 자부심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울리고 대한민국을 더욱 빛내는 감동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두투미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울림을 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 두투미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세상을 울린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